여기 동전을 일렬로 세워놨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몇 개 있느냐고 물어보죠. 그럼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간격을 맞춰가지고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어떤 게 더 많니? 그러면 아이들이 또 이것도 세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똑같아요. 어떤 게 큰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게 더 많이 이러면.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간격을 늘려봅니다. 이렇게 늘려요. 간격을 늘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늘려놔요. 그리고서 물어보죠. 어떤 게 더 많이? 이러면 실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동전이 더 많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몇 개나 더 많이? 이러면 이제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이제 두 개가 더 많다고 그러죠. 그러면 몇 개를 빼면 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빼죠. 이렇게. 그러면 같니? 이러면 이제 같다 그래요. 같니? 이러면 같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몇 개였니? 이러면 이제 아이들마다 막 말이 많습니다. 여전히 8개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9개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10개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놓으면 같다고 하죠. 그러면 다시 넓혀놔요. 이런 식으로 넓혀놔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게 더 많이? 이러면 유치원 아이들은 여전히 이게 더 많다고 그래요. 동전이 더 많다고 그래요. 더 길게 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걸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몇 개나 빼면 돼? 그러면 2개 빼면 이제 이것과 이거의 개수가 같다고 그러죠. 세보라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지? 그리고 4개지? 어떤 게 더 많이? 이래도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 아이들에게 똑같다는 것 같지 않다. 8개가 4개보다 더 크다. 그건 당연히 알아요. 8개가 크니 4개가 크니 4개가 더 많이 이러면 당연히 8개가 더 많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줄 세워놓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인간이든 동물이든 어떤 수나 크기, 양을 처음 인지할 때는 이 개수로 세는 게 아니고 공간 안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새가 자기 둥지 안에 있는 알이 몇 개인지 개수를 세진 않겠죠. 그런데 둥지의 크기에 비해서 알이 차지하는 어떤 그 양감이 있잖아요. 감각. 그것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해요. 아이들을 볼 때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이론적으로 깨닫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넓히죠. 넓혀. 그러면 어떤 게 더 많니? 이제 눈치를 채는 아이들이 있고 이게 더 많다. 눈치를 못 챈다고 하면 또 2개를 빼는 거죠. 2개를 빼면 어떤 게 더 많니? 이렇게 보면 또 이게 더 많은 거예요. 또 어떤 게 더 많니? 그러면 아이들이 눈치를 채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까지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랬을 때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이게 더 많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몇 가지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똑같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1대1 대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싹 빼죠. 몇 개일까? 빼서 이렇게 주먹에 여기 넣어 있어요.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 그랬을 때 아이들이 여기에 있는 걸 피려고 하죠.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굉장히 집중한다라는 거죠. 여기 몇 개 있는지.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이거를 세요. 하나, 둘, 셋, 4개. 4개. 원래 대응돼 있었으니까 4개가 이 주먹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도 아예 치워버려요. 그리고 개수를 세워보라고 하죠. 8개가 있을 거예요. 8개. 그리고서 줄을 세워놓고 줄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쓱 가져가요. 주먹 안에 몇 개가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이 주먹 안에 몇 개가 있었을지. 그럼 아이들이 이제 한참 세죠. 예, 한참 세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알아내죠. 5개가 있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뺀셈에 대한 거죠. 몇 개를 가져갔을 때 얼마 남았다. 몇 개를 가져갔는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를 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도 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2개를 쌓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워보라고 하죠.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2개씩 쌓았다, 2개씩 쌓았다. 어떤 게 더 많이 하면 동전이 많다고 그래요. 긴 게. 신기하죠? 예, 동전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워보면 8개, 8개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동전이 많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 2개, 2개, 4개죠? 이거를 사실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에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만큼을 빼버렸다. 이만큼을 빼버렸다. 그러면 아이들이 몇 개를 뺐는지 이제는 이걸로 셀 수가 없잖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몇 개 빠졌는지. 이제 그때서야 이 3개가 남았으니까 8개에서 5개를 뺐으니까 3개가 남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것을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연령에 따라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전히 이게 더 길다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말로써 이해시키기보다는 세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많니? 정말 그러니? 그리고선 이제 이렇게 쌓아보는 거죠. 어떤 게 더 많니? 그럼 아이들이 하나씩 대응시켜 가면서 결국엔 같다. 같네. 같네. 이러면 또 같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또 이게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쌓으면 똑같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쌓으면 갑자기 이게 더 많아질까요?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하게 해주면 스스로 모순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순된 상황을 경험하면서 아이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세워보는 것이죠. 자꾸 이제 매칭을 하는 거예요. 1대1 매칭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어떻게 또 똑같아지는 거죠. 어떻게 또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설명하기보다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아이 스스로 생각할 여유를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유학, 어떤 수학에서는 이론을 설명하고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요. 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든 유치원 아이들도 수학이 좋니 하면 싫다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왜 싫은지는 우리가 다 알죠. 연산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하는 거, 연습시키는 거. 그런 게 따분한 것이죠. 그러지 말고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수학이 계산하고 연산 연습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